활동지원사 임금 후퇴 서울시가 책임져라. 예, 재지정심사 처우 개선하겠다더니 임금 후퇴 서울시가 책임져라. 예. 안녕하십니까. 전국활동지원사 노동조합 위원장 신경숙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오늘 이 자리는 활동지원사의 노동존엄과 생계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마련한 자리입니다. 서울시는 재지정 심사의 타당성으로 서비스 개선과 회계 투명성,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을 들었습니다. 또한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폐업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임금 체불이 있는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기관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지정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발표된 바도 없습니다. 활동지원사 입장에서는 처우 개선 결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일부 기관은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활동지원사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노동 조건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일요일 시급을 평일 일반 시급으로 낮춘 사업장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장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어 임금은 후퇴했고 고용은 불안해졌습니다. 재지정 심사로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했다더니 오히려 임금 후퇴, 서울시는 책임져야 합니다. 활동지원사는 단순한 서비스 인력이 아닙니다. 장애인의 삶과 자립을 지탱하는 지역사회 돌봄의 최전선에 있는 노동자입니다. 돌봄의 공공성을 내세운 서울시가 그 책임과 현장을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과 노동자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오늘도 현장에서 일합니다. 그러나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책임있는 답을 내놓으십시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지정 핑계로 처우 하락 방조하는 서울시는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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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예, 지난 3월 25일 발표된 서울시와 서울복지재단의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활동지원사는 일에 대한 보람은 높지만 임금과 처우에 대해서 불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노동권 사각지대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활동지원사는 장애인 곁을 지키며 삶을 지탱하는 노동자들입니다. 활동지원사의 노동이 존중되고 권리가 보장되어야 장애인의 삶을 더 확고히 지키고 제대로 돌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4년 장애인 활동지원기간 재지정 심사를 발표하면서 그 목표로 회계 투명성, 서비스 질 개선,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을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데 좋습니다. 하지만 재지정 심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기관이 처우를 제대로 했고 어느 기관이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개선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가 없습니다. 처우 개선 중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법정 임금 지급입니다. 그 중에 휴일, 수일 가산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일요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지정 심사가 지정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기관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항의하자 오히려 일요일 근무를 가급적 하지 말라, 그렇게 유도해서 노동조건을 후퇴시켰다고 합니다. 이용자의 일요일 활동 지원 선택권을 배제하여 이용 당사자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려면 활동지원사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지정 심사는 왜 하는 것입니까? 서비스질을 높이고 처우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 행정이 오히려 일을 저해하고 무용지물 아닙니까? 서울시에 요구합니다. 제대로 역할하십시오. 실태조사와 재지정 심사에 따른 처우 개선 조치를 확실히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면담에서 서울시가 이를 확실히 입장을 밝히고 개선책을 내놓으라 이렇게 요구하려 했는데 지금 면담을 거부한다고 하죠. 예, 이거 끝나고 면담 투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지 여러분, 많은 사회 시민단체 그리고 서울 시민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냅시다. 반드시 처우 개선 그리고 권리를 확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공수노조 서울본부 본부장 이현미입니다. 서울시에 위법하고 시대착오적인 장애인 활동지원사관 재지정 심사 기준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제시한 재지정 기준으로 인해 활동 지원사들의 노동 조건이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는 돌봄 노동의 가치를 짓밟는 폭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 반인권적이고 반노동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모든 노동자가 쉬거나 일한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날입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노동법이 명시한 기본권이자 상식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재지정심사 기준을 통해 기관들이 일요일과 공휴일을 평일과 다름없이 취급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활동지원사들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명백한 차별이자 부당한 탄압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은 이미 고용 불안정, 낮은 임금, 고강도 육체 노동과 감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노동 조건이 천차만별이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돌봄의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하면 기관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압박 속에 기관들로 하여금 활동 지원사들의 희생을 강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돌봄 노동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활동 지원사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돌봄 노동은 사회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며 나라와 서울시가 앞장서서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필수 노동입니다. 우리는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즉각 재지정 심사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활동 지원사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며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십시오. 그의 답을 오늘 들으러 가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는 차별을 깨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활동 지원사들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에서 3년 반째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근무 중인 이준기라고 합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저는 제가 최근에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인 A기관에서 겪은 황당하고 억울한 사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지원하는 이용자분인 나영씨와의 일화로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나영은 제 이용자분이 선택한 자신의 가명입니다. 나영씨를 처음 만난 날이 기억납니다. 그때 저는 장애인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 다소 막연하고도 낭만적인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기 전까지 약 4년 반의 시간 동안 서울 시내 여러 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병원들이 장애인의 삶과 장애 그 자체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 적잖이 실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장애인을 동등한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평가와 치료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병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직접 장애인을 만나면 훨씬 나을 것이라는 제 예상은 대체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 마을 친구인 나영씨와 함께 동네 이웃들을 만나고 지역사회를 누비는 일은 제가 병원에서 하던 일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장애인과 춤을 추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하고 카페를 가고 한강을 가고 여행을 가고 친구를 만나는 일, 그러한 경험들은 제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즐거우니까 최저임금을 받는데도 견딜만 했습니다. 그러나 활동지원사인 제가 받아야 할 돈을 당연하다는 듯이 가로채는 A기관의 뻔뻔함까지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뻔뻔함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영씨는 보통 평일에만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가끔은 일요일에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요일에 출근하면 나영씨는 평일이 1.5배에 해당하는 바우처를 A기관에 지급합니다. 제가 쉬어야 하는 날 쉬지 못하고 일을 했으니 평소보다 돈을 많이 내는 겁니다. 그런데 나영씨가 A기관에 평일 바우처의 1.5배를 지급해도 A기관은 저에게 평일과 똑같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됐습니다. 남는 돈은 A기관이 말없이 챙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A기관 직원들은 일요일에 출근조차 하지 않는데 일요일에 평일보다 많은 중개수수료를 떼는 건 부당한 처사처럼 느껴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서비스 이용자인 나영씨와 나영씨의 언니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영씨와 나영씨의 언니는 바우처를 평일보다 많이 지급한 날에는 당연히 제 임금도 평일보다 많이 지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A기관을 찾아가서 면담했더니 A기관 직원들은 그게 서울시에서 지시한 내용이며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시와 면담을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면담을 지금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서울시가 A기관에 제 임금을 가로채라고 지시했는지 아니면 A기관 직원들이 제게 거짓말을 한 것인지 전 오늘 서울시 면담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면담을 통해서 이것과 별개로 두 가지를 더 서울시에 약속받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A기관을 포함한 여러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보수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대가로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를 끼워 팔기 하는 그런 교육기관들에 대해 보수교육을 의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시간에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업무와 무관한 제품을 광고하는 행위를 서울시가 금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성폭력은 어떤 종류의 관계에서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와 이용자 사이에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분리하며 관계기관의 수사를 의뢰하는 등 응당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A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및 이용자들에게 서명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한 이성 이용자 매칭 관련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통해서 이성 간 매칭 시 발생할 수 있는 성 관련 문제에 중개기관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두었습니다. 서울시는 활동지원기관으로서 응당져야 할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하려는 A기관 같은 기관들의 시도에 제동을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A기관이 열심히 일한 활동지원사의 임금을 중간에 가로채고 보수교육 시간에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끼워 팔기 하고 성폭력 문제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활동지원사들의 노동권뿐만 아니라 존엄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중개기관의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약자와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합니다. 저는 한 명의 서울시민이자 서울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제가 하는 돌봄 노동의 존엄함을 존중받고 싶습니다. 제가 일한 데 대한 정당한 보상을 A기관에 요구하는 것, 그리고 A기관의 무책임을 자꾸만 질책하는 것은 A기관의 행위와 결정 하나하나가 저뿐만이 아니라 A기관 이용자인 나영씨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이용자인 나영씨와 함께 오랫동안 행복하게 동네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일도 오래 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제가 하는 일에 제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제 발언은 끝났고요. 제가 이용자 가족분께 부탁을 해서 연대 발언문을 받았습니다. 이용자분 언니가 발언문을 써주셨는데요. 아마 여기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노동당 마포구위원회 지역위원장이자 활동지원 서비스를 오랫동안 이용해온 8년차 탈시설 장애 당사자의 언니 장혜영입니다. 활동지원사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활동지원사의 인권과 노동권을 지키는 것은 곧 그 이용인과 그 가족의 인권과 노동권을 지키는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활동지원사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이 자리에서 함께 연대 발언을 드립니다. 장애인에 대한 돌봄은 당사자와 그 가족을 넘어 사회 전체의 몫이라는 깨달음 아래 2007년 처음 도입된 활동지원 서비스는 이제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저희 가족을 포함해 많은 이들에게 말 그대로 생명줄이나 다름 없는 사업입니다. 당사자는 활동지원사가 있기에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이어가고 가족들은 활동지원사가 있기에 자신의 삶을 돌보거나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 역시 봉사자가 아닌 노동자로서 내 일에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지원 서비스가 도입 초기를 지나 제도의 성숙기에 들어선 지금 정책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제도 전반의 점검과 개선이 시급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활동지원사와 이용인을 이어주는 중개기관의 문제입니다. 얼마 전 제 동생의 활동지원사를 통해 우리가 이용하는 기관을 비롯해 많은 기관들이 활동지원사의 주의를 노동자와 상의 없이 임의로 조정하여 실제로는 주말에 일을 하고도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용인과 노동자 모두에게 공적 중개기관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중개기관이 사실상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 일부를 가로채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에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시간에 보수교육과 아무 관련 없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노골적으로 진행하거나 이성 간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에 중개기관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적시한 책임회피성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공적 규범 아래 책임있게 이용인과 활동지원사를 연결하는 중개기관의 본분을 한참 망각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기자회견이 단순히 중개기관을 규탄하기 위해서 열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지역사회에서 모든 장애인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상을 뒷받침하는 활동지원 서비스가 그 취지대로 잘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제도의 한쪽 구성원인 활동지원사가 다른 쪽 구성원인 중개기관에서 책임있게 풀어야 할 여러 문제를 상세히 알리고 쇄신과 협력을 요구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지 라며 현장을 떠납니다. 저는 활동지원사들이 현장을 체념하고 떠나는 대신 모두를 위해 상황을 개선하고자 목소리를 낸 오늘이 너무나 반갑습니다. 활동지원사와 중개기관이 각자의 노동과 서비스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이용인들 역시 주어진 서비스를 편안하게 이용하며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내일을 만들기 위해 오늘의 싸움을 지지하며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전국활동지원사 투쟁국장 구범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이렇게 연대투쟁 와주신 연대시민 및 이랜드 금성노조 주얼리 분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 활동지원사 본격적인 사업이 2011년도에 시작됐습니다. 만 14년, 15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지송 심사 중앙정부는 3년, 서울시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안전금기법에 위법을 하고 있는 기관들을 눈 감아주고 또 엉뚱한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센터는 재지송 심사 취소가 됐는데 다시 복원이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건 무슨 얼토당토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오면서 복지과에서 저희 면담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고 거부했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중개기관 관리감독하는 정부가 이렇게까지 법을 위반한 중개기관들을 옹호하면서 현장에서 이 땡볕에 일하시는 노동자들은 하찮게 생각하십니까? 늘상 얘기했습니다. 저희 처우개선 해달라, 지층 개정 해달라, 국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정부 바뀌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똑똑하게 이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또 하나, 사회서비스원 폐지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정보관들 분들 이렇게 쭉 나와 계시는데요. 복지과장 나와갖고 면담 하게끔 만들어주시고요. 뒤에 이렇게 철망을 치고 못 들어가게 지금 하나 본데요. 저희는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12시 반에 12시 20분에 기자회견하고 1시에 면담하러 들어갑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안 하시면 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저희요, 이 장애인 동지도 뿐만 아닌 지금 활동지원사분들 이렇게 땡볕에 기자회견 30분 넘게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팥장 끼고 보시지 마시고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희 시원하시지 않아서. 시원하죠? 저희는 땡볕에 현장 나가면 어떤 일이 하고 선풍기 하나 제대로 묵힙니다. 자, 면담 순순히 받아주시고요. 거부하지 마시고 여기 뒤에 바리케이트 쳐주시고요. 저기 문 우리 몇 명 안 돼요. 예? 정보관님, 자, 청사관리직 경찰관님, 자, 저기 여기가 남대병 경찰서 관할인가요? 형태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 없게끔 면담이 수월하게 진행할게끔 문 열어주십시오. 경고합니다. 저희 지금 6분 남았거든요. 복지과장이 나오든 과장이 나오든 나와갖고 얘기를 안 해주시면 불미스러운 일 생깁니다.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는 노동조건 후퇴 기준 제시했나 재지정 심사로 후퇴한 활동지원사 처우 오세훈 시장은 복구시켜라. 서울시는 2024 4월 장애인 활동지원 기간 재지정 심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3년마다 심사를 하고 일정 점수에 미달하여 탈락하는 사업기관은 폐업을 하는 등 부적절 관행에 칼을 빼들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서울시는 재지정 심사 근거로 서울시와 서울시 복지재단의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운영 분석 결과를 들었다. 서울 소재 활동지원기관 중 법정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 기관은 22.5%에 불과하다며 이를 시정하고 활동지원 서비스 질을 제고하겠다고 서울시는 발표했다. 재지정 심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가 활동지원기관을 향해 빼든 칼은 종이칼이었음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재지정 심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고 지정 취소가 된 곳이 있다는 말도 들리지 않는다. 모 자치구에서는 지정 취소를 했다가 이를 철회했다는 사실만 확인된다. 77.5%가 모든 체불임금을 청산하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정작 처우 개선을 약속받은 활동지원사는 일요일 임금이 깎이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는 등 부적절 관행이 만들어졌다. 연장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1시간도 연장을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190시간도 안 되는데
있는데 두 개의 기관과 근로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해진 시간에서 5분을 더 일했더니 결제 취소를 하고 소급 결제를 하도록 했다. 일요일에 일을 하면 평일처럼 임금을 지급하는 곳도 생겼다. 일요일에 일을 하면 바우처는 평일 급여의 150%가 차감되는데 노동자에게 평일 임금을 지급할 경우 기관의 수익은 50%에 육박한다. 마포구 A기관을 기준으로 하면 시간당 12,130원 48.6% 수수료다. 어느 것 하나 노동자와 상의하지 않았고 동의도 받지 않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는 사용자의 모습 그대로다. 노동 조건을 후퇴시킨 기관들이 근거로 삼는 것은 서울시가 만든 법정 인건비 산정 기준이다. 서울시 산정 기준은 근로기준법보다 기준을 낮게 설정했다. 설명의 자료에 개발활동지원기관의 특성에 의한 불이익이 없도록 법정 인건비 기준을 최소 기준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도 사항을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다. 다수의 활동지원기관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근로기준법보다 더 낮은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노동자 동의 없는 노동조건 후퇴는 근기법 위반이다. 사용자가 임의로 주휴일을 변경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노동부 입장도 있다. 서울시는 재지정심사로 부적절 가능에 칼을 빼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나쁜 조건만 제시하고 정작 필요한 관리 감독은 하지 않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노동조건 후퇴 기준을 제시한 꼴이 되었다.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질 제고도 실패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임금 산정 기준은 바우처 방식이 아니라 실근무 시간인데 기관들은 여기서도 이익을 취할 방법을 찾았다. 정해진 시간보다 서비스를 덜하면 문제를 삼지 않고 더 일하면 결제 취소 후 소급 결제를 하도록 했다. 이런 상황이면 지원사는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에 집중하는 대신 바우처 카드를 정각에 맞춰서 찍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한다. 서비스 질 제고는커녕 몇 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자에게 불이익한 방법을 찾은 것이다. 서울시가 재지정 심사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당초 제시한 대로 회계는 투명하게 서비스 질은 좋게 활동지원사의 처우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지정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관리 감독의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민간기관에만 모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술수도 버려야 한다. 민간 위탁기관이 모범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먼저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예산과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뒤에만 같이 해주세요. 서울시는 활동지원기관 재지정심사 결과 투명하게 공개하라. 서울시는 재지정심사로 인한 노동자 처우 하락 실태 조사하고 개선 대책 마련하라. 서울시는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기관에만 미루지 말고 직접 지원 계획을 내놔라. 2025년 6월 30일 전국 활동지원사 노동조합.